자, 저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읽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읽어보셨어요, 우리 사장님? 네,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터미 처음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다가와요? 그렇지, 뭐 좋은 물건 사겠어, 어쩌고저쩌고 막 신났다고 하는데 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지?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 견뎌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황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식이 없구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우리가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데 오늘 이 책을 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 책은 빠르게 부자되기예요. 빠르게 부자되기. 이 책의 겉표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써볼게요. 휠체어 탄 백만자는 부럽지 않대요.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됐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 현 사회 지금 그렇지 않나요? 막 우리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어머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됐니? 뭐 대기업 삼성 어머머 굉장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 말해요?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말래요. 그럼 뭐냐? 그래봤자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이 일을 쉰대요. 저는 이 책의 겉표지부터가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 애터미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MJ 드마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간 지금 같으면은 그 앱, 차를 연결해주는 앱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이 사람 굉장히 빨리 개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젊은 30대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부와 자유와 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자기 너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나가고 맞벌이잖아요, 다. 그러면 뭐 할 일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뒹굴뒹굴 거리고 테레비 보고 이렇게 패스트푸드 음식 먹고 살 뚱뚱하게 찌고 이렇게 그냥 이런 가정, 방치된 가정. 여러분 부자의 자녀들이 왜 계속 부자가 되는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다양한 경제 서적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왜 나는 내 자녀는 변변한 부자가 못 됐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부자 엄마들이 막 학구열 8학군 이사하고 막 이러죠. 나는 그것을 굉장히 막연하게 비판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봤는데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르구나. 나는 그럼 내 자녀를 어떻게 했지? 방치하고 살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과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철학이나 마인드나 부자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선한 부자는 무엇인지 그거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지 부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추월 차선의 승자들은 레드라인에 들어간다. 레드라인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헌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시스템과 사업에 헌신하라. 여러분 모든 부자는 어디에 헌신하라고 말하냐면 시스템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직업이야. 무슨 직업이야? 돈 얼마 벌어? 그래서 얼마 남아? 여기에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부자는 시스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찾고 그것을 투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에게도 교육은 야, 뭐 사업을 하면 안 돼.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돼.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게 최고야. 불로소득은 원하지 않아. 뭐 땀 흘려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엄마 가난했는데 우리 엄마가 한 교육을 그대로 듣고 내가 머리에 고착하고 그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았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랬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애터미에서 제가 눈이 정말 많이 띄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선택한 애터미 다단계 마케팅이 그런 부를 이루어줄 수 있더라고요. 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소득을 벌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다단계 회사들은 그걸 현실로 이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취약이 얼마예요? 3,2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론은 똑같지만 다른 많은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은 이렇게 좋은 치약을 3,200원에 맞춰놓지 못해요. 이렇게 좋은 치약은 한 3만 원에 맞춰놔. 우리 같은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3만 원짜리 치약 쓸 수 있어요. 평생 치약으로 못 쓴다는 거죠. 애터미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번 그냥 보세요. 우리의 현재. 예. 일 안 해도 재산이 막 늘어나. 이게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일 안 하면 재산이 늘어납니까? 그럼 부자예요. 얼마나 좋아. 일 안 하는데 재산이 늘어나. 이게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야. 일을 안 하는데 재산이 줄지는 않아. 그럼 중산층.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들어요? 재산이 줄어든다. 그럼 뭐죠? 서민이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해.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어. 빈곤층. 나 빈곤층은 아니야. 내가 진짜 뭐 바꿈지는 않잖아. 근데 저는 현실에 직시해야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4, 50년 일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도 재산이 줄어들더라고요. 빚이 늘어. 내가 집은 살고 있지만 그 집은 빚이 계속 빚이야. 계속 대출을 뺐었을 수밖에 없어. 차는 있는데 할부야. 모피코트 입고 다니는데요. 갚아야 돼. 10개월이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빈곤층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걸 탈피할 길이 뭘까? 찾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저는 이거 있죠. 아직은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 정도? 예, 저는 일을 안 해도 1,000만 원 받는 그 이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아직 부자의 대열에 가고 있지 애터미에서 완벽한 성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뭐냐면 마인드래요. 생각의 차이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희 주변에도 보면요. 부자, 돈 벌어 이런 얘기는 너무 이렇게 돈을 밝히니 왜 이렇게 돈거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의 차이 1번 그냥 읽을게요. 부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 가난한 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는 체를 한대요. 어떠신가요? 의외로요, 부자들은요, 내가 모르는 걸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예전에 제가 뭘 모르는지 몰라,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박박 우기고요. 고집 제일 세죠. 여러분, 의외로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마음이 좁아져 있고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은 생각이 오히려 유연하다는 걸 저는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없어가지고 다 나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책을 읽으니까 야, 진짜 부자들은요, 내가 생각한 부자, 우리는 약간 부자에 대해서 약간 좀 색안경, 저도 있었거든요. 저는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난 수많은 부자들, 빌 게이츠, 이건희, 정주영. 제가 정주영 회장님의 그 해보기는 해봤어? 이 책도 읽고 정말 다양한 부자들의 인생을 쓴 책, 이런 걸 읽어봤을 때요, 제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터미를 통해서 다단계에서 돈 벌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부자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태어난 그냥 찌질한 김정란? 저는 내가 태어난 그대로 찌질한 김정란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혹시 우리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는 체 하지 않나요? 바꿉시다. 두 번째는 부자는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요. 지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경쟁 이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쉽게 포기한답니다.
혹시 아유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늘 지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없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체념, 포기 쉽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네, 언제나 쟁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요. 아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부가 나에게 오는 길을 몸 공부를 해버린 거죠. 혹시 우리의 인생에서 쉽게 체념하거나 포기하신다면 나는 가난한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셔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부자는 가져본 적이 있어 갖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남도 갖게 해준대. 그런데 가난한 자는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자의 성취감을 모를 뿐더러 남에게 주는 즐거움도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부자들은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죠. 부자는 저도 보면은요. 이렇게 밥을 사주는 거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데 받아먹고 얻어먹고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아니요. 안 좋아하시나요? 그런가? 네, 아무튼 그렇다. 자,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네 번째, 부자는 돈의 위력을 알지만 가난한 자는 돈의 위력을 모른대요. 그러니 죄송해요. 오타 났어요. 돈이 세상의 다도 아니고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돈이 세상에 다가 아니잖아. 뭐 너는 돈덩거린 이걸 뭐 한다고요? 습관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네. 그쵸? 저도 많이 얘기해요. 뭐, 돈 벌자, 막, 인터넷에서 돈 벌자. 너는 돈밖에 없니? 돈이 다가 아니야. 뭐,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 뭐, 너는 돈독이 올랐니? 우리 김동규 사장님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 아니, 왜 그 레전드 무역이나 잘하지? 무슨 다단계를 한다고 또 그러고 다녀? 왜 이렇게 돈 욕심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의 위력이 모르는 거다. 예. 자, 다섯 번째. 부자는 자존심 하나 버리고 모든 것을 얻지만, 이거 너무 중요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자존심 하나 지키려 자신을 속인대. 중요한 얘기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나구나. 자존심 센 여자거든요. 저도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자존심 지키려고 막 다 버려. 파트너도 막 자존심 때문에 가려면 가래. 막 자존심 하나 지킨다고요? 다 잃어버리고 지는 가난한 인생밖에는 안 남는 거야.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한대요? 자존심 하나 버려서 다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애터미도 그렇습니다. 다단계 한다고? 자존심? 저는 솔직히 말해 개나 줘버려라. 전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그 40몇 년간 제가 애터미 46살에 했거든요. 야,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막 그냥 깡 부리고 오기 부리고 도끼 부리고 깡으로 악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적인 것과 악과 깡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저희의 고백이에요. 자존심 하나 지키려다가 자신을 막 속여.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모든 걸 다 잃으면 괜찮은데 내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되게 힘들어요. 네, 저는 애터미를 해서 제가 정말 행복한 거. 나와 내 가족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가난을 견딜 수 있어.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부로 혜택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한길 회장님 어느 날 이랬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파트너랑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막 우리 딸한테 우리 회장님 이랬다. 나는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가. 그럼 저희 딸은 항상 그래요. 엄마 제가 제일 불쌍한 영혼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죠? 근데 박한길 회장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가족, 형제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자,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국가가 너무 가난한 아프리카 이런 곳도 있잖아요. 그곳의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잘하고 싶어서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난 별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지가 멀쩡하죠. 애터미 하면 되잖아. 애터미에서 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실태잖아. 이게 저는 이제 도울 건지 말 건지의 기준. 저는 이렇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번째, 부자는 쓸데없는 것을 해야만 쓸모 있어지는 것을 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해치워 버린다는 거죠. 우리 박항일 회장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허접한 것을 해야 되는 터널을 지나야 성공자가 된다. 와, 우리 회장님도 진짜 책을 많이 읽으셨나? 제 이런 생각 듭니다. 가난한 자는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미루고 또 미루고 쓸데없는 잡일들에 치여버리고서 바쁘다고 하소연한다는 거죠. 우리 혹시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 정말 쓸데없는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고 빨리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 뭐 쓸데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미뤄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느라고 치닥거리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각자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마인드로 매일매일 연습하셔서 끝까지 성공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이 비전을 알지 못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알아보셔서 나도 부자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강의 마치겠습니다.